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전주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부등식이 모든 실수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 뭐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해석하면 되죠. 2차식 최고차가 0인데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다. 뭐 같아지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런 형태, 이런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문제의 뜻을 좀 모든 실수x에 성립한다. 이게 해석하게 되면요. 그럼 뭐겠습니까? 2차함수 모형을 봤을 때 x 근이 없거나 근이 중근이거나 이러니까 판별식을 좀 열심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 -a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0보다 작다. 근이 없다. 그 다음에 중근이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 이걸 통해서 a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a의 최소값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4번 1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절대부등식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절대값이죠. 됐습니다.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29개다 라고 되는데요. 뭐 3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뭐 a를 뭐 이항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해놓고 대칭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9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가운데 0 부분들 있고 포함해서 14개, 14개 이렇게 처리해야 돼야 28에 29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개수로 좀 따지게 되게 되면 됐습니까? 0, 6은 이제 개수 1개 플러스 추가 이렇게 돼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숫자가 뭐 당연히 또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15입니다라고 답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14라고 해주면 또 14수라는 숫자가 좀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3을 좀 이항시켜지지 않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대칭 구조로 우리가 좀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뭐 개수를 좀 더하기 3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좀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한다고 해서 뭐 개수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 이렇게 놓고 개수 29개를 여기다 정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8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와 인수분해 좀 다 해놨잖아요. 그럼 위에 진 범위 표시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1하고 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보다 작다, 7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 9도 또 범위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좀 작다 하면서 K를 좀 범위 표시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9하고 K 부분을 해서 중간에다가 대신 이 중간 부분에 뭐가 있었습니까? 8이라는 숫자가 이제 포함되게 공통 부분 이렇게 포함되게 좀 표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K라는 값이 중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K라는 값은 8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8 되게 되면 어이구 8보다 크다면서 8은 안 들어가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작아지는데 뭐 중간에 이게 온다고 해서 뭐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곳에 0이 있는데 0이 또 이제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니까 값은 0이 되는데 근데 이 값 자체가 좀 0이 되더라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없죠. 그래서 0보다 또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와 이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부등호 표시하는 방법을 이제 정확하게 좀 학습했으니까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 3번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f1x 그래프를 x축 1만큼 평행이동하는 함수를 fx라고 하고 gx 좀 길어지는데요. 그럼 정리 좀 해놓고 할까요? 이 부분들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평행이동한다는 이야기는 x축을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하는 거니까 뭐 fx라는 것은 뭐 x 제곱해서 오히려 더 깔끔하게 되어 있는 식을 fx로 놓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g1 x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되어 있는데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좀 대입을 하는 것이 y축 대칭인데 뭐 제곱하게 되니까 뭐 그대로죠. 그런 다음에 또 평이동하게 되면은 평이동은 좀 영향이 있겠군요. 이걸 뭐 gx라고 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이제 플러스 2 해서 gx를 좀 구해놓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뭐 식들이 좀 깔끔하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자, 이다음에 hx라는 것은 범위에 따라서 일부 잘라서 그려가는 거니까 hx를 좀 어떻게 그려가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좀 살펴보면요.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1,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면 이제 일부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gx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 그리고
또 여기 또 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에 또 1 되겠고, 뭐 사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렸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이제 HX 그래프를 좀 결과적으로 좀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좌표 되겠고, 그때 절편 자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참수 그래프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 대칭 구조를 이쁘게 좀 그려줘야 되는데, 대략적인 모양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가는, 이런 부분이 HX 그래프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x 플러스 a하고 직선하고 hx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이때 이제 a 값들 좀 구해서 이제 곱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점이라면 근데 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이제 2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언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여기 접할 때를 지나게 긋게 되게 되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날 때 됐습니까? 한 점, 두 점, 세 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1 지난다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1이니까 y 절편에 해당하는 a값 하나는 그냥 풀겠는데요. 이거는 그죠? 이건 뭐 수식 형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뭐 도형적인 부분을 해서 가볍게 풀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만 좀 이제 잘 구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 부분하고 이제 접할 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gx였으니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부분들하고 x 플러스 a 부분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처리되는데 접할 때 보니까 한번 판별식 살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마이너스 2 이꼴 제로 접하는 부분들 4a는 8,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4분의 9에서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a 값 구했고 위에서 이제 a 값 구했고 이 둘을 좀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정답은 뭐 2분의 9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겁주는 요소들이 중간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이쁘게 될 수 있고요. 역시 뭐 두 가지, 이것도 재미나게 좀 Y축 대칭 이동하면 뭐 자기 자신 들어가서 의미 없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평행 이동해서 식들 나왔고 그래프 되는데 이 둘을 이용해서 또 최종적으로 또 이제 H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야 되고 부분 하나만 좀 살펴가면 뭐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이걸 좀 결합시켜서 쭉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런 함수하고 또 이제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답의 일부분들이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제 곧바로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수식에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프에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됐습니까? 다양한 형태들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결정을 좀 이제 하게 되면 그때 그래프에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주어진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계산인가요? 루트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면 2분의인데 약분하니까 루트 2가 되겠고 1 마이너스 i 되는 이런 형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 식이냐? 이 부분은 뭐 제곱한 거에 뭐 힌트가 있는 식이죠. 제곱하게 되면은 2분의 2i 돼서 이제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겠고 마이너스 i라면 또 마이너스 i 부분들이 뭐 4제곱했을 때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제곱에 4제곱인 거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i 맨 처음 거로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8제곱 했을 때 이제 1이다 이런 얘기니까 8번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좀 헷갈리면 x라고 놓으면 되겠고 2x 마이너스 1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돼서 제곱하면은 4가 되는 거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앞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이 제로가 돼서 세제곱이니까 6제곱이 1 되는 거죠. 또 6번마다 규칙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8제곱 뒤에 거는 6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2가 될 때는 아이고 다른 때는 뭐 2라는 부분들은 1 이거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면은 8하고 6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2, 4, 8 아이고 뭐 이게 왜 이랬습니까? 이거 왜 또 4로 떴습니까? 2, 4, 8, 2, 3 이렇게 되니까 12에 24 24번마다 규칙이 돼서 2가 되는 그런 거다. 만족시키는 자연수에는 최소값은 뭐 최소 공배수 형태를 좀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각각씩 복수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상시에 연습이 좀 돼 있어야만 풀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해서 규칙성 찾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 B, C 세 점이 있습니다. A, B를 잇는 AB 직선 위에 점 P가 앞에 ABC, BPC 넓이가 4배가 되도록 하는 P점을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C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AB 위에 어떻게 P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C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게 되면 APC 부분들이 BPC 부분의 4배가 되라. 그러면은 이렇게 4대1 되는 거네. 4대1 이렇게. 그죠? P1 이렇게 돼서 4대1, 4대1 이렇게 되게 되면 밑변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4대1 내분점. 그럼 뭐 하나는 뭐 그러면 또 이해가 되죠. C 이렇게 됐을 때 4대1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4대1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C가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P2가 되면 되는 거죠. 4대1 밑변 길이 B가 4대1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A, B를 4대1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는 이건 또 뭐죠? 4대1로 외분하는 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점 자체가 마이너스 4, 2, 6, 12 이렇게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에서 와 C는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군요. 4대1 이런 부분들만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분점부터 그럼 구해가 볼까요? 내분점 구하려면 계산하니까 이제 5분의가 되겠고 4, 6, 24에다가 마이너스 4, 5분의 48에 플러스 2. 와 숫자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처리 되니까 5, 4, 20에다가 50인가요? 그러면 10 이렇게 해서 4,10입니까? 그래서 이제 내분점 구하면 되겠고 외분점은 4 마이너스 1, 3분의 처리하겠고 그 다음에 24에다가 부호가 좀 달라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4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48 마이너스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좀 처리돼서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 좀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또 얼마인가요? 3분의 28에다가 이건 3분의 4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쿠 이것도 뭐 나눠 떨어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네요. 어쨌든 P1, P2가 좀 이렇게 P1, P2 이렇게 좀 구했는데요.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거리를 구하라고 했군요. 그러면 P1, P2, P1, P2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뭐 4를 빼게 되면 3분의 그러면 얼마예요? 3, 4, 12 12가 소거가 되는 거니까 12 소거가 되면 뭐 그러면 12, 16 이렇게 해서 제곱되는 거예요. 더하기 되겠고 요거는 그러면 또 얼마예요? 30이 소거가 되는 거죠. 3분의 30 3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적인 요소가 생겼죠. 그럼 3분의 16 공통 끄집어내고 루트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3분의 16 루트 2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해가는 게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분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외분점입니다. 이거 상황 판단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겠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야 하는 공식까지. 하나의 항목에 좀 여러 가지를 좀 질문 던졌는데 그래도 뭐 각각 항목 내분점, 외분점, 두 점 사이 거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평면 이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철저하게 이 한 문제를 통해서 또 복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하고 임의점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값을 최소로 하는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P점이 무엇이냐 이건데 사실 뭐 P점이 이제 무게중심인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냥 이론으로 보게 되면 P점에 두 좌표 Y까지 불편하니까 X좌표만 좀 살펴보게 되면 P점의 X좌표 X라고 하겠고 A, B, C, X좌표들을 X1, X2, X3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요. 주어진 식을 할 때 X좌표가 X-X1 제곱, X-X2 제곱, X-X3 제곱 이런 형태가 식이 되는데 이걸 뭐 전개해서 정리하면 3X 제곱에 빼기 2배의 X1, X2, X3의 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제곱들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 앞에 부분 봤을 때 이 참수 최소니까 꼭지점에 이제 x좌표가 이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런 형태라서 이 x좌표가 즉 뭐가 되죠? 무게중심 형태의 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좀 이런 이론 학습에서 이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알고 있어야지 시험 장소에서 풀이하게 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안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해서 3, 1, 5, 3분의 마이 1, 4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좀 구해놓게 되면요 4의 9니까 3, 그럼 뭐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거리를 구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1은 여기 똑같고, 그러면 3 차이 나가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거리를 좀 제곱하는 거죠. X 좌표는 이제 똑같은 거였고, X좌표는 똑같은 거였고, Y좌표가 3 차이 나니까 3 제곱해서 9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B좌표는 이게 2 차이 나는 거죠. Y좌표 똑같네요. 그러면 또 2제곱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C점 좌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X가 2 차이 나고 Y가 좀 3 차이 나는 건가요? 됐습니까? 2 차이 나고 3 차이 나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13, 13에서 정답 26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좀 문제 주어진 모양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은근히 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무게중심과 관련해서 공부해가는 그런 이론 패턴, 이론 정리 드렸습니다. Y좌표까지 좀 길어져서 X좌표에서 이제 이렇게 X좌표 부분이 무게중심이라는 사실까지 보여줬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평상시 공부에서 아는 상태에서 시험 정수에서는 곧바로 이렇게 무게중심 구해서 거리를 제곱해가지고 곧바로 답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은 알아야 될 이론이 뒷배경이 있는 내용이니까 정리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하는데 FK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일단 직선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K가 관여되는 부분들이 EX 마이너스 Y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는 6X 플러스 Y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건가요?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6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이꼴 제로 하고 2X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이렇게 돼서 연립방정식 하게 되면요, 8x 마이너스 8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x 값은 1, x 값이 1이니까 y 값은 2 해서 1,2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왜 했냐면요, 이곳에 이제 우리가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점이군요. a라는 점이 아니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구해가는 직선은 1,2라는 점을 지르는 이런 직선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거리가 좀 가장 크다는 얘기는 두 점을 이렇게 이은 선분에 이렇게 직각 이런 형태로 이게 좀 되어 있어야, 직선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이제 거리가 가장 멀어지거든요. 다른 직선이 이렇게 긋게 되면 더 가까운 거리가 등장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하고 여기에 있는 점 1,2하고 요 거리 자체가 이제 FK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좌표가 3제곱, Y좌표가 4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거리가 5입니다. 이게 이제 FK의 최대값 해서 곧바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상황 예를 정확하게 해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루트 안에다가 좀 식을 해서 풀어갈 수도 있는데, 루트 안에 뭐 K에 관한 또 2차식이 또 분모에도 써져 있고, 여차하면 또 분자에도 뭐 절대값 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불편하게 좀 계산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니까요. 역시 주어진 부분들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입니다. 그럴 때 이제 수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경우다.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 두 점 AB하고 Y는 이꼴 X의 점 P가 있습니다. AP, BP 절대값 최대가 될 때 P점 좌표를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뜻 파악을 좀 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Y는 이꼴 X 주어져 있고요. 2,3이라는 점이 있겠고 4,7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얘기죠. 이런 곳에 이제 P점이 있다라고 해서 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좀 삼각형을 만든다면 그럼 이제 AB 길이하고 그 다음에 AP 길이하고 BP 길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두 변 길이를 아무리 두 개를 좀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이 부분들이 한 변 길이보다는 이렇게 좀 커져야 되는 이런 형태의 시기점을 얻어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의 뜻 형태를 좀 맞춰보게 되게 되면 뭐 BP 길이하고 AP 길이에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들 이거 좀 이렇게 하다가 이항시키는 모양이죠. 그럼 이 길이는 이제 AB 길이보다는 항상 좀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이 뭘 거라 했죠?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면, 지금 P가 직선 위에 있는 좀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되면 삼각형이 돼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요, 요걸 좀 이렇게 싹 연장한 부분들에 P가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 AP하고 BP하고 이 길이 차이가 이제 AB 길이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BP하고 AP하고 이 절대값 이 길이 자체가 AB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딱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이 길이차가 가장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엇을 풀어갈지를 이제 이렇게 좀 도형적인 이해에서 꼭꼭 숨겨놨는데 요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아이고 P점 좌표를 찾는 거군요. 길이 차이 구하는 거면 AB 길이 구하는 줄 알고 잠시 좋아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만 노력을 더 기울이면 되겠죠. 어쨌든 주어진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ABC라는 뭐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y는 4에서 2 빼니까 2가 되겠고 7에서 3 빼니까 4가 되겠고 x-2 플러스 3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y는 이게 그러니까 2x-4에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이꼴 x하고 이제 둘의 이제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2x-1 이꼴 x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y는 이꼴 x의 점이니까 그럼 고민할 것 없이 1,1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이 상황 이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좀 이용해서 두 변 길이 합은 한 변 길이보다 크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항상 점이 어디가 돼 있대로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성립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최대가 될 때가 AB 길이가 이 두 변 길이의 차가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라는 이해. 어떤 뜻인지 이해되겠죠? 자, 주어진 상황 이해하는데 집중을 해서 학습을 잘 해서 무엇을 푸는지 확실하게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전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방정식 나오면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x-4의 제곱 y-3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16, 9 가겠고 마이너스 2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 해서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원하고 뭐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이제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원하고 이제 직선 이제 거리가 이제 접하는 거니까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됩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그었다는 얘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mx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mx-y는 걸 제로씩 써놓고 중심 좌표는 4,3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 같고요. 4m-3 절대값한 부분들이 반지름 루트 3이다 라는 이야기 곱하기 해서 이제 제곱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16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뭐 3m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3m제곱 마이너스 6m 되겠고요. 플러스 6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해서 좀 나왔는데 문제에서 두 군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기울기의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뭐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근각계수 관계에서 뭐 알파 베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13분의 6입니다라고 해서 곧바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3분의 6,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뭐 우리가 원과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 문제 풀이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이용해야 됩니다. 라는 풀이 일단 뭐 원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겠고 요 원리를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풀이에 좀 잘 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표적인 그런 문제의 형태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1,2가 원의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고 이때 이제 반지름이 가장 큰 걸 구해달라. 근데 1,2라는 부분들이 일사분면의 점이죠. 그러니까 저 원을 그려갔을 때 쑥쑥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가서 원 방정식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럼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이건 원 방정식인 거고요. 근데 이제 1,2라는 점이 원의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대입한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게 되면 알보다 거리를 구하면 r보다 작다 이런 얘기 되는 거니까 대입했을 때는 r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 대입하는 거 이쁘게 쓰려면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이게 이제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 부분들이 반지름보다 내부에 있으니까 작아야 되니까 r제곱보다 작습니다. 이런 형태의 식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개했을 때 r제곱은 하나 사라지고 그럼 r제곱 남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에는 6r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에 5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 그러면 1, 5 이렇게 되니까 r 값이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데 반지름 중에서 이렇게 되겠군요. 내부에 들어가는 원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큰 원. 이게 있군요. 자연수.
그래서 뭐 갑자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뭐 25파이까지 나오는데 작아서 24파이 쳤는데 순간 없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자연수니까 그러면 4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16파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뭐 사분면 자체가 뭐 중요합니다. x축과 y축에 접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식 자체에서 이제 부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사분면에 따라서 지금은 뭐 1사분면이니까 요 식을 좀 기준으로 해서요. 문제 자체는 뭐 거리 자체가 이제 r보다 작습니다라는 이런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변형된 아이디어들을 대체해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연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좀 수직이 되는 이런 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4분의 3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4,4를 또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L이라는 식이 Y는 4분의 3에다가 X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L이라는 식을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직선하고 원까지 거리 이건 또 이거잖아요. 원하고 또 직선했을 때 거리 최소되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에 이런 문제 풀이가 되면 점과 직선 거리를 또 이용하는 거죠. 직선 거리 이걸 이용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이끌어내야 된다. 지금은 뭐 이렇게 거리를 구해가지고 반지름을 빼야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 만약에 이제 더하기 하면 최대값이 되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구하기 쉽게 전체에다가 4배를 해주면 되니까 3x 마이너스 4y 16에 9, 2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원은 6,3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5분의 3, 6, 18에다가 3, 4, 12, 25 이렇게 해서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니까 5분의 여기가 6이니까 더하면 3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최소값은 5분의 31에서 반지름이 얼마였습니까? 반지름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을 좀 빼는 그런 형태가 최소값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5배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5M을 한다는 얘기는 31에서 15를 좀 빼서 뭐 답은 뭐 16입니다. 이렇게 좀 마지막 산수 좀 더 깔끔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거리 최대가 되는 부분들, 근데 수직되는 이런 상황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이제 기울기 구하고 점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주어진 상황 최소가 될 땐 역시 중심에서부터 거리에서 반지름 빼서 최소 상황이다. 이렇게 뭐 두 가지 상황 부분들을 좀 결합시켜서 문제를 만든 거니까 주어진 부분들이 각각 언제인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원이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 아주 독특한데요. y는 꼴 mx 이런 부분들은 뭐 기울기가 양이면 이렇게 꺾어져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m이 0이면 뭐 당연히 x축이 되는 거고요. m값이 0보다 작게 되게 되면 이렇게 m값이 0보다 작게 되면 x축 밑으로 그려지는 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냐 이런 부분들이냐 이런 얘기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n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원이 좀 어떻게 그려져 있냐? 도형적인 이해를 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다가 1, 2, 3 이렇게 처리되는 중심이 이곳에 있고요. 반지름이 루트이면은 2,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와 원을 좀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기울기가 그러면 양인 형태를 좀 열심히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만나는 거지 기울기 그려서 만나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상황이냐 이런 부분들이 돼. 이게 좀 약간 좀 대칭 구조로 그려져 가는 거니까요. 이쪽에 이제 접하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겠고 뭐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겁니까? 뭐 지금 이렇게 좀 대칭 구조 모양대로 이제 mx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려져 가게 되면 이때는 몇 개 점이 되겠죠? 3개 점이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한 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제 한 개 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야 될 식은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라. 그러니까 두 기울기 사이의 점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죠. 사이의 점 이렇게 그어져야 만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될지 이제 결정했으니까 주어진 직선식 y는 꼴 뭐 mx 이제 한쪽만 구하면 되겠죠. 한쪽에서 만나는 부분들 구하면 되겠습니다.
mx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놓으면 되겠고요. 이런 직선하고 마이너스 1,3하고 해서 거리 부분들이 반지름인 루트 5가 되는 부분들을 열심히 좀 찾아가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3의 절대값에서 부호를 센스 있게 바꿔주고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하면서 제곱을 하게 될 거니까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가 되겠고, 여기는 5m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되겠고,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1, 2에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이 직선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뜻인 거겠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기울기 부분들은 이런 형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보면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또 한 값이 이제 2가 나오는 거니까 이쪽 위에서 접하는 이 기울기는 2입니다 이런 얘기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n값은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뭐 수식 형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안 돼 있다면 뒤에 가서 또 마이너스가 나와서 또 우리 또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만족하는 모든 정수 n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정수는 1 하나밖에 없습니다. 1 이렇게 하나입니다 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와, 이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이 부분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거 중간에 뭐 0도 있고 뭐 이상한 것 좀 답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맨 처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n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0보다 m값이 0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 나오는 모양들 확실하게 좀 결정해서 개념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실수 없이 풀이할 것 같습니다. 됐죠? 도형적인 이해하는 부분들에 좀 시간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풀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2의 점 1사분면에 있는 한 점 a가 있습니다. y는 이꼴 x 대칭 이동하고 그걸 또 다시 원점 대칭 이동하고 그렇습니까? 조금 불편한가요? y는 이꼴 x 대칭도 해야 되겠고 y는 x 플러스 2 이런 데는 뭐 a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 너무 내렸나요? 이렇게 b가 되겠고 원점 대칭 이동해서 여기가 b가 되겠고 원점 대칭 이동해서 그냥 얘가 c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직각이 되는데 그럼 이때 삼각형이 또 넓이를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이런 건 그냥 좌표로 해도 되겠죠? A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여기는 그러면 베타 알파 되겠고,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AB 길이, 그 다음에 뭐 AC 길이 이런 형태로 해주면 넓이가 나오는 건데, 2분의 1에 이게 뭐죠? 알파 마이너스 알파 5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의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제곱이니까 또 루트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군요. 그럼 이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재미난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거리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얼마다? 24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요, 이 알파 베타가 이 위의 점이니까 베타 값은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2에다가 2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알파 플러스 1 부분들이 4, 6, 24 이렇게 되니까 알파 값이 5가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달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알파 플러스 2였죠. 5 대입분하니까 12입니다. 이렇게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대칭 이동한 부분들이 y는 이퀄 x 대칭 여기도 원점 대칭하는 이동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뭐 이걸 연산하지 않아도 도형적인 특징에 있어서 직각삼각형이라는 부분을 알아서 삼각형 넓이 이렇게 구해간다는 부분들을 처리해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좌표 형태로 좀 표시해가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절대값이 무려 3개나 있는 이런 부분들 범위를 좀 다 나눠서 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단답형 문제인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범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하나, 둘, 셋, 4개로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건데 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를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프를 뭐 정밀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전부 다 음으로 풀려갈 거니까 절대값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4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쭉 해서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엔 요거 하나가 플러스로 풀리니까 뒤에 소거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3이라는 좌표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개가 양으로 풀리게 되게 되면 하나 소거돼서 기울기가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4라는 좌표가 되겠고, 모두 다 양으로 풀려가게 되면 기울기가 4가 되는 거니까 직선 뭐 이런 형태로 그려가는 모양이죠. 대략적인 함수 모양. 뭐 4를 좀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하게 되면 1에다가 5, 2, 그럼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0이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8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이제 30일 이렇게 되니까 30일입니다. 그거보다 작을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모두 음으로 풀리거나 모두 양으로 풀릴 때 이렇게 좀 만나는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이런 걸 이용하면 좀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린가요? 이게 뭐 31 되는 경우를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4x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6 플러스 4는 3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10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4x는 20에다가 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1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를 좀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x 플러스 1, 2배의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 부분들이 31도 이걸 풀어가야 되겠죠. 4x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에 1을 이렇게 쳐야 되니까 30에 그럼 40 되는 건가요? 그래서 x 값은 30입니다 라고 해서 또 풀이를 좀, 아이고 30이라뇨, 아이고 참 이거 빼기 한다, 10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좀 만족해 주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수 개수 그러면은 일단은 1부터 10이겠고 0이 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5까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 이거보다 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개,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 16개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범위를 나눠서 풀이하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보여드렸죠. 기울기 부분, 기울기 부분만 대략 해서 이제 모양들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절대값 딱 꺾이는 부분들의 이제 함수값들을 이용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30일 풀어가는 거니까 언제 풀어야 되는지가 좀 결정돼서 조금 좀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서로 수직이면 AX, BY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뭐 상수항 부분을 쓰면 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수직이 되려면 BX-AY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모르면 D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A분의 B 이렇게 되어 서로 수직인 관계. 뭐 이런 형태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AX, BY 플러스 C 부분들하고 BX 마이너스 AY 플러스 D 이 부분들이 뭐 전개된 식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전개하게 되면 이제 ABX 제곱,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개해서 뭐 마이너스 AB Y 제곱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P 값은 뭐 그냥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또 알 수 있겠군요. AB에 해당하는 부분이 1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건 뭐냐면, 이렇게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면 b제곱 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x와 이런 부분들인데, 아주 특이하게 주어진 전개식은 이런 항이 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a제곱하고 b제곱 이런 결과가 좀 같아야 되겠고, 또 ab 값이 1이 되는 이런 동시에 성질을 좀 만족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A 값, B 값이 뭐 좀 1이다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이런 결론을 좀 내서, 그럼 식을 좀 다시 쓰면 x 플러스 y 플러스 c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d 이런 부분들이 좀 전개된 식이다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x제곱, y제곱 이런 부분은 뭐 다 일단은 일치시켜서 간 거니까요. 그럼 xy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되죠.
x하고 상수 곱하기 한 부분들이니까 c 그 다음에 d 해서 c 플러스 d 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y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y하고 상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d 마이너스 c cy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cd 이런 형태에서 상수 부분들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여기 갑자기 눈용 쓰면 안 되는 거고 됐죠. 전기한식에서 이제 계수 맞추기 좀 더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 결과가 2, 6 이렇게 되는 거죠. c 플러스 d는 2가 되겠고 마이너스 c 플러스 d는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d는 8에서 d 값은 4가 되겠고 d 값이 4가 되니까 c 값은 뭐 마이너스 2에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상수 부분들인가요?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또 곱하기 된 거니까 마이너스 8 되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8 부분들이 q 이렇게 되는 건데 아이고 q를 구해가는 게 아니라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가는 게 관심이 많은 거니까 직선 자체는 x 플러스 y 플러스 c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는 이꼴 채로 이런 직선이었고 하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런 직선이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놓고 이들의 교점을 구하니까 2x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처리해서 x값 마이너스 1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y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해서 교점 마이너스 1,3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맨 처음에 뭐 수직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직선에서 이제 서로 수직인 두 직선 했을 때 이런 모양일 때 이쪽 bx-ay 이런 식의 전개 부분 특히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들 아주 주어진 식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죠? 중간에 이제 곱하기 했을 때 x, y 이런 항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기본적인 이 부분들에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0 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서 문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절차 그 다음에 또 전개해서 각각 계수 부분 살펴서 찾아가는 절차까지 됐습니까? 원래 좀 워낙 좀 독특한 형태로 좀 인수분해 돼서 곱하기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주어진 식의 뭐 특징을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아주 재밌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점 마이너스 4,1을 1, 마이너스를 옮기는 평행 이동이다.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4에서 1로 간다는 얘기는 x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는 2에서 마이너스 1로 간다는 얘기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원이 옮겨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원 이동할 때는요. 원은 반지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좌표의 변화 중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가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서 중심좌표 2, 마이너스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평이동을 하면 되겠죠. x축으로 5만큼 그러면 중심좌표가 7,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반지름 여전히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서 이제 x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다음에 y 플러스 4의 제곱은 9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전개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쿠 그럼 뭐 해야죠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x 플러스 8y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49, 그 다음엔 16 이 양식해서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40에다가 16 이렇게 좀 남는 거죠. 9가 하나 좀 사라졌으니까 그럼 56에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때 이제 뭐 A하고 B하고 좀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데 A 값은 마이너스 14가 되겠고 B 값은 또 56 처리해서 A 마이너스 B 값을 A 플러스 B 값을 또 구해야 되는 건가요? 하면 되죠 뭐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50에 42가 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이니까 뭐 맨 처음에 좌표에서 좌표로 이동해 가는 거 관찰해서 어떻게 평행 이동인지 하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중심의 변화, 반지름 변화 없는 거니까 중심 좌표 변화를 관찰하고 반지름 처리해서 원방정식 만들어 가는 것이 효율적인 거다. 식을 가지고 바꿔가는 그런 형태는 너무 불편한 거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제시해 드린 그런 방법 중심의 좌표의 변화를 통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전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직선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언제냐면은요 이렇게 좀 평행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머지 직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세 직선을 이렇게 한 점 지날 때 뭐 이런 상황들을 좀 풀어가야 된다. 이걸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조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울기 조사하게 되면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 기울기를 조사하게 되면 3,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쁘게 좀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조사해야 되는데, 아이쿠, 이게 기울기가 불편하네요. 이항을 시켜서 부호를 좀 바꿔올까요? 그러면 1-k를 바꿔서 쓰는 게 낫겠죠? 2k 이런 형태로 기울기가 나왔습니다. 둘이 좀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2하고 3분의 1 같을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같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1-k분의 2k 이 부분들은 2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이렇게 좀 하나 약분해서 소거되면서 k는 이꼴 1-k를 푸는 거니까 k 값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k 값 하나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k분의 2k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6k는 1-k 처리되니까 k 값은 또 이 양식에서 계산하면 7분의 1에서 또 결과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개는 구했고요. 그 다음 점은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하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제로 이거였죠. 이런 부분들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3이군요. 마이너스 3은 제로 해서 뭐 아는 직선에서부터 뭐 일단 교점을 먼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밑에 식에다가 뭐 2배를 할까요? 2배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면 되죠. 그러면 이제 5y 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y 값은 좀 2가 나오는 것 같고요. y 값 2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2x는 6이니까 x 값은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교점 자체가 이제 3,2가 나온 겁니다. 여기 좌표가 3,2 나오면 그 부분들을 이제 주어진 직선을 지나면 되니까 3을 대입하면 6k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니까 k-1에 2 더하기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6k가 되겠고 마이너스 2 플러스 사라지는데요. 이건 뭐 열심히 계산하는데 그냥 k값이 0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k값 3개 구했습니다. 2분의 1, 7분의 1, 0 이렇게 3개 할 때 그냥 모두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는 평행인 경우 한 점에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라는 사실 정확하게 잘 이용해서 기억해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점 찾아서 교점 지나는 경우 이렇게 둘러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전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잘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좀 그럴싸한 아이디어 좀 적용된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문제 좀 함께 좀 풀이 강의 좀 듣고 복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전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